정치 보복과 대장동.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앞두고 여야 유력 주자인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텃밭인 호남과 영남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전남 목포를 찾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핍박당하면서도 한 번도 정치보복을 입에 올린 일이 없고, 그런데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선거운동하면서 정치보복을 공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검찰 왕국이 열리고 왕으로서 검사들이 국민을 지배하는 시대가 곧 올지도 모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세상에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이 대놓고 정치 보복하겠다고 합니까? 군사 정권이 아니라 검찰 정권이 생겨나게 생겼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집권하면 정치 보복에 나설 거다. 검찰 공화국을 넘어서 검찰 왕국이 될 것이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의 윤 후보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최재문 교수님, 예. 이 주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이걸 공격할 수밖에 없죠. 이제 두 가지 점인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처음에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 할 거냐? 해야죠. 뭐 당연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정치 보복으로 보여질 수 있는 뉘앙스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하면 민주당의 결집을 위해서도 그렇고, 중도 진영도 사실은 대통령이 대선이 끝나면 대통령으로 당선된 분들이 통합과 화합을 얘기하지 뭐 사정 정국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판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부각하는 것 같고, 또 최근에도 윤석열 후보가 그런 얘기도 하고 파시스트, 공산주의자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문재인 후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상당히 불쾌하게 들릴 수 있어요.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도 그러니까 너무 색깔론을 부각하는 거 아니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한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검찰공화국 문제는 이제 사법개혁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공약을 보면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다음에 예산권도 독립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의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물론 논란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대체적으로 검찰의 권력이 너무 막강하고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부각해서 윤 후보나 아니면 국민의힘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이 후보의 정치 보복 프레임이 엉터리라면서 또 반격에 나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하니까 자기들에 대한 정치 보복을 한다고 합디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원래 옛날에도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 사람들이 뒤집어 씌우는 거는 세계 최고입니다. 지정에 관계없이 국민을 약탈한 행위들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정치 보복이라고 국민을 속입니까? 저 윤석열 그런 보복 같은 거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니까 그런 엉터리 프레임으로 우리 위대한 국민 현혹하지 마십시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히틀러, 파시스트까지 나오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현정 의원님, 이런 정치 보복 프레임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뭐 양날의 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것이 이제 한편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아마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이 보수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결집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고, 반대로 이 진보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이게 또 정치 보복이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있겠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총장을 했기 때문에 본인 그 자체로도 이제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인터뷰에서 논란이 됐었는데, 그러니까 윤 후보는 정치 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 그대로 수사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라 해서 어떤 이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라 해서 문제가 드러나면 수사를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뭐 2명의 대통령이 이 정권에서 결국 이제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비춰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제 특히 이제 이 그 파시스트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은 이제 히틀러나 무솔리니는 이게 사실은 언급하지 말아야 될 사안인데, 저는 좀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 히틀러가 독일 의사당 방화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당시 완전히 그 국면을 낫지가 장악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제 이런 가짜 프레임들을 내세워서 어떤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이제 빗대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쓴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다들 이제 어떤 우려를 하는 것이 혹시나 검찰권을 과도하게 행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본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지만 이제 윤석열 후보 가지고 있는 법치와 공정의 가치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최진봉 교수 그리고 좀 이현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에서 검찰 공화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전 정권 적폐청산이 필요하다 이런 윤 후보의 발언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 나온 검찰 관련 공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 발표한 검찰 관련 공약을 보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검찰총장의 검찰 예산권을 별도 편성할 그런 권한을 부여하겠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겠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아마 저 얘기는 결국 공수처를 좀 무력화하고 결국 검찰에게 더 많은 힘이 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여지는 있어 보여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핵심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일 것 같은데요. 예. 이게 검찰청법 8조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정은 사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한 규정이지 장관의 적극적인 지휘 감독을 위한 규정은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남용되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권 관련된 수사 지휘권 관련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다라고 하는 것이 형사법 전공한 교수님들의 제가 논문 몇 개 봤더니 일반적인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규정이 우리나라는 일본법에서 유래가 됐는데 일본에서도 실질적으로 사문화가 됐으니까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맞겠다 싶기는 한데 예.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직전 검찰총장 출신의 야권 후보가 명시적으로 저런 그 공약을 내세운 것이 과연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사실은 듭니다. 네. 그런데 이 정치 보복 논란이 또 엉뚱한 방향으로 옮겨 붙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후보 유세 때마다 보여주는 독특한 세리머니가 있죠. 바로 어퍼컷 제스처인데 이게 정치 보복과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부터 유세 때마다 방향을 바꿔가면서 어퍼컷을 날리고 있는데 그 영상 모아봤습니다. 우리 전진했어! 한번 세레머니 한번 보여주세요, 후보님! 네, 지금 보신 이 윤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 심기가 불편한 것 같습니다. 좀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진성준 의원은 어퍼컷은 누구를 한 방 먹일 때 쓰는 동작이다. 뭐 정치 보복하겠다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박성준 의원은 어퍼컷을 구사해서 챔피언이 되는 경우는 없다. 보복 정치를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선대본에서는 정치 보복이라고 왜 얘기를 하느냐, 과거 히딩크 감독의 행동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어퍼컷 세러머니와 정치 보복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현정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겠죠. 근데 뭐 어퍼컷 세레머니라는 게 이게 뭐 다들 하는 것이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걸 처음 시작하면서 트레이드 마크가 돼 버렸어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어디 이제 현장에 가면 저걸 이제 해야지만이 막 환호를 합니다. 저는 뭐 충분히 성공한 야외 유세의 하나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이걸 왜 불편해할까 생각이 들어요. 아니 국민들께서 이거 보시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불편해한다는 것은 뭔가 본인들이 뭔가 이것에 대한 메시지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여기 보면 어퍼컷을 구사해 챔피언이 되는 경우는 없다. 뭐 또 이게 누구를 먹일 조정 아니 예를 들어서 야당 후보가 당연히 선거에 나왔으면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당 후보가 여당을 비판하고 그다음에 현직 대통령을 비판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다른 걸 하겠습니까? 야당 후보로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선거 이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비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지금 여당 의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어퍼컷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뭐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봐요. 뭐 본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해석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네. 윤석열 후보가 아주 전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걸 그냥 우연히 하는 게 아니고 예. 뭐 각도라든지 얼굴 표정까지 보면 아주 오랫동안 준비되고 이미 계획된 상태에서 하는 걸로 보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선거상에서 이미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게 선거 전략상으로 보면 저런 행동을 해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불러일으키고 분위기를 띄우는데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 선거 전략상 저는 했다고 봐요. 저게 무슨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여당 의원들에게 하는 것처럼 뭐 먹이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런 전략을 저 젊은층이나 아니면 저게 사진이나 화면으로 계속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게 너무 잘못하면 약간 오만하게 보일 수 있다. 이미 네.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보통 이제 어퍼컷은 뭐 골을 넣거나 이기고 나면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승리의 지- 세레모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는 그걸 염화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좀 중립에 있는 분이나 반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벌써 샴페인을 터뜨렸나? 이런 이제 좀 오만함의 상징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도 좀 자각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퍼컷 세레모니에 대한 여러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정치 보복을 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있다면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부패 세력의 몸통이다 이렇게 공격하자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반격했습니다. 이 목소리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저 대장동 부패 세력의 몸통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는 저런 돌연변이 정당에 대해서 우리 경북이께서 일치 단결해서 강력한 심판을 해 주십시오. 저 성남시의 판교 대장동 사건 아시죠? 워낙 유명해서 아마 그 대장동의 썩은 냄새가 김천까지 진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 녹취록에 이런 것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내가 가진 카드면 윤석열은 죽어.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가 가진 카드면 이게 녹음에 나와 있는데 이재명이 가는 우린 죽었어 라고 하는 저를 거는 그분이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윤석열 후보가 최근 여러 TV 토론회에서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었는데 이재명 후보 이번에 유세 현장에서 오히려 거꾸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혁재 변호사님, 최근 여러 언론에 보니까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공개되면서 또 추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이 대장동 의혹 막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영향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대장동 관련된 의혹은 굉장히 막연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조례나 정관 같은 것들을 봤을 때 시장에게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 될 사안이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재명 시장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울 거고, 그런데 만약에 알지 못했다. 그러면 도대체 시장이 뭐 하고 있었느냐? 조 단위의 수익이 뭐 몇몇 사람들한테 빠져나가는데 그때 이제 도대체 뭐 하고 있었느냐? 이재명 시장이 계속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유능하다, 윤석열 후보보다 훨씬 유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 가만히 눈 뜨고 당하고 있었으면서 뭐가 유능하냐? 이런 비판이 불가피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가능한 한 수면에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아무런 증거가 나온 게 없어요. 이렇게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공격을 했습니까? 예. 뭐 돈을 받았다거나 비리에 연루돼 있다거나 그리고 설계했다는 말도 지금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다 반복하고 싶지도 않은데 먼저 이익을 환수하는 거, 왜냐하면 그 당시 아파트 사업이 어느 정도 이익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먼저 환수하는 쪽을 선택해서 그걸 설계했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그전에 그분이라는 얘기 한번 나왔을 때 얼마나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그분이 이재명이라고. 근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그분이 대법관 중에 한 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녹취록에 나온 녹취록이 내용이죠. 나온 내용이 그렇다는 예. 거예요. 그럼 윤석열 후보의 이름은 녹취록에 직접 이름까지 거론됐잖아요. 뭐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녹취록에 거론된 건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 대장동 이슈가
국민들이 볼 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재명 후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슈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얘기 보면 이제 그 윤석열 후보 이름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대법관 얘기도 나오고, 곽상도 전 의원은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이런 이슈라고 하면 이분들이 과연 이게 정말 이재명 후보만을 향해서 무슨 뭐 뇌물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뇌물을 예. 받은 것도 없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대장동 이슈가 얘기되면 이제는 국민들이 볼 때 이거 뭐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이 생길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 못지않게 장외 유세전도 치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건데 직접 들어보시죠. 아는 게 도둑놈 잡고 사람 줄이 트는 것밖에 모르니까 맨날 그 소리하고 자빠졌어요. 조선시대는 왕명을 거부하면요 삼족을 멸합니다 여러분. 삼족을. 배신자 아닙니까? 윤석열 배신자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그렇게 소고기 도둑했는데 만약에 나란 일을 더 크게 맡기면은 대한민국 나라 국간 거덜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돼지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집에 기생충이 있었던 거죠. 네, 기생충의 삼족을 멸하겠다 이런 발언까지 여야 모두 입이 상당히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런 언사는 오히려 또 비호감 대선을 부추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됩니다. 저게 이제 야외 유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중들을 좀 이렇게 흥분시킨다든지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점점 말들이 세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소병철 의원이 저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소병철 의원은 검사장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도둑놈 잡고 사람 줄이 틀고 그것밖에 모른다? 그럼 본인하고 어떻게 연결되나요? 아니 윤석열 총장 검찰총장 했는데 본인도 검찰의 핵심 간부로 일을 한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지금 검찰을 향해서 이게 뭐 줄이를 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무리 야외 집회라고 하지만 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이제 이 장애에서 뭐 청중들이 환호하고 한다지만 지켜야 될 선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이 점점 이제 비호감 그러는데 좀 더 저는 좀 정제된 이야기로 청중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는 포인트들, 정치보복과 대장동을 짚어봤는데 이번에는 두 후보의 유세 발언 중에서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 발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안내킹에서 만나보시죠.